책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입니다. 지은이는 이노우에 가즈코, 옮긴이는 김진현, 발행은 센쇼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50부터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만 잘 구분하면 50 이후의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건, 관계, 집착은 버리고 시간과 감정을 오직 나를 위해서만 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0가지의 인생이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50부터는 물질을 가지려 하기보다 나를 아끼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50부터 풍요로운 삶을 가꾸는 비결인 것입니다. 뺄새 많은 삶, 현대인은 몽골인들보다 1000배나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산다고 하는데요. 50부터는 의도적으로 이런 물건들에서 벗어나야 하며 옷을 한 벌 사면 두 벌은 처분하고 쓸데없는 공간도 줄이고 집안일도 최소한의 것만 해야 합니다. 과시와 허세 역시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면 삶이 한결 홀가분해질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덧새 많은 삶. 사람들은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초조해하면서 마음의 통장 잔고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데요. 긍정적인 감정은 늘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그때그때 떨어내야 마음의 통장을 풍성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은 만나지 말고 억지로 하기 싫은 일도 하지 않으며 오롯이 나만을 위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일만 해야 합니다. 이렇듯 50부터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라이프 스타일을 몽땅 바꿔야 한다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50부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들, 집안일을 줄이는 방법, 약과 병원에 의지하지 않는 건강법, 어른의 멋을 내는 법,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는 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물건은 쓰레기일 뿐이다. 필자는 가정 방문복지사로 일할 때 방문한 집에 들어설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물건으로 꽉 들어찬 집들이 너무도 많아서 놀랐다. 방 안에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정작 본인은 간신히 이불이나 침대 위만을 공간 삼아 생활한다. 집이 넓고 좁고의 문제가 아니다. 넓은 집은 넓은 집대로 더 많은 물건이 가득 차 있었다. 그렇지 않은 집을 세는 편이 더 빠를 정도였다.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 무관하다. 나이 또한 전혀 상관없었다. 몽골 유목민들이 소유하는 물건과 선진국의 평균적인 현대인들이 소유하는 물건을 비교해보면 후자 쪽이 무려 1000배나 많다고 한다. 이른바 성숙한 소비사회 속에서 모두들 어느 정도 필요한 물건을 갖추고 산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들의 갈증을 느끼고
사들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 첫째, 무의식 중에 쌓아두기 때문이다. 선물 받은 것부터 충동적으로 산 것까지 똑같은 용도의 여러 물건들을 켜켜이 모아둔다. 둘째,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쓸 일이 없는데도 처분하지 못한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한 번도 입지 않아서 가격표까지 떼지 않은 옷까지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경우도 있다. 새 가전제품을 사고도 헝것이나 고장난 것을 버리기 아까워 처박아 둔다. 빈 음료 유리병, 빈 깡통, 빈 상자, 종이봉투 같은 것도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하고 쌓아둔다. 흔히 버리긴 아깝다고들 말한다. 버리지 않고 기부하거나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렇게 쌓아둔 물건은 나의 관심과 노력을 잡아먹는다. 어딘가에 쌓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리해야 하는데 하는 찜찜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 가지고 있으면 결국 사용하게 되고 어지르게 되고 내 일상을 난삽하게 만든다. 그러니 버려서 아까운 게 아니라 버려야 비로소 개운해지는 것이다. 50에는 50에 어울리는 물건들에 의지해 최대한 단순하게 살면서 아름답고 우아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쌓아두지 않고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당신은 죽은 후에 어떤 물건들로 기억되고 싶은가? TV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 멀쩡한 좋은 집에 살면서 쓰레기들을 주워다가 집안에 잔뜩 보관해 두어 정작 자신은 몸 누일 곳조차 없이 사는 노인들의 모습이 가끔 나온다. 이런 행위는 저장강박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정신질환 증세인데 삶에서 느끼는 정서적 허기를 채울 길이 없어 물건을 채워둠으로써 보상하려는 심리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저장강박의 단면이 보여 섬뜩할 때가 있다. 어디라도 쓸 데가 있겠지 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모습. 차마 쓰기가 아깝다면서 정말 좋은 것은 애지중지 모셔두고 허름하고 낡은 물건만 쓰는 모습을 발견할 때 그렇다. 직업상 노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도 해서인지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내가 임종한 후에 내가 살던 공간, 그리고 내가 사용하던 물건들만 남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 내가 남긴 공간과 물건을 정리하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쓸데없이 사소한 물건에 집착하거나 좋은 것을 아껴두려던 마음이 사그라지곤 한다. 남은 사람들이 이분은 꼭 필요한 거, 그것도 정말 예쁘고 좋은 것만 단정하게 쓰다 가셨다고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다. 내가 남겨둔 유품들을 서로 가지고 싶어하며 내가 가고 난 후에도 아껴가며 사용해준다면 더더욱 좋겠다. 반대로 어휴, 이분은 뭐 이리 쓸모없는 물건들을 잔뜩 쌓아두고 사셨나 하고 한탄하거나 욕심은 많아서 자기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것까지 움켜쥐다가 정작 사용도 해보지 못하고 가셨다 하고 측은해하게 된다면 내가 남긴 공간과 물건들이
너무 초라할 것 같다. 당신은 어떤 공간, 어떤 물건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생활의 군살부터 빼야 인생이 가벼워지지. 반갑게도 요즘 물건을 적게 소유하고 사는 일명 미니멀리즘이 유행이다. 승려나 수도자처럼 극도로 검소하게 살자는 의미는 아니다. 어느 정도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 자기 자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자는 뜻이다. 그런데 50부터는 이러한 뺄셈의 미니멀리즘을 삶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삼을 필요가 있다. 왜냐, 앞서도 말했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게 된다. 1년에 100가지를 사고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면 10년이면 순식간에 1000가지 물건이 더 쌓이는 셈이다. 그러니 오랜 세월과 더불어 나도 모르게 쌓이는 물건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말이다. 치운다고 치우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몰라. 사는 공간이 어지러우니까 내 정신도 덩달아 어지러워지는 기분이야. 이런 기분을 느낀다면 작정하고 본격적인 삶의 뺄셈 작업을 시작해보자. 방을 정리하는 첫걸음은 쓰지 않는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다. 입지 않은 옷,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장난 가전제품, 오래된 가구, 연중 내내 쓸 일이 없는 도구 등 쓰지 않는 물건은 버린다. 수납과 정리의 기술 따위를 배워 차곡차곡 잘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다. 과감히 처분해야 한다. 물건이 많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여유분의 물건을 들 수 있다. 집에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서, 명절 때 아이들이나 친척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몰라 놔두는 물건들이다. 침구, 식기, 냄비, 수건, 화장도구 등 그 종류는 한도 끝도 없다. 싼값에 사둔 대용량 제품, 1:1이라 여분으로 장만한 물건, 돌잔치나 칠순잔치에 가서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쓰지 않았던 기념품, 혹시 소풍이라도 가게 되면 쓰려고 잘 씻어서 모아둔 일회용 식기. 단언하지만 그렇듯 타인을 위해 혹은 특별한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물건은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보아도 된다. 삶의 공간에는 나 자신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물건만 있으면 된다. 꼭 필요한 것을 최소로 소유하고 그걸 다 쓴 다음에 새 것을 산다.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물건을 늘리지 않는 비결이다. 이번 장을 통틀어 내가 사는 공간을 심플하고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아이디어를 소개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생각보다 모진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다. 오래 사용하던 물건들은 저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쉽사리 떼어내기 힘들다. 아주 오래 묵은 때처럼 벗겨내기가 쉽지 않다. (50부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들. 뺄셈의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기 위해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의외일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수납 제품들이다. 서랍장, 리빙박스, 책장의 용도별로 인덱스를 붙인 수납함,
냉장고를 환상적으로 정리해 줄 것 같은 온갖 칸막이와 용기들은 단언하건대 심플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사는데 필요 없는 물건들이다. 뭐든 물건이 담을 수 있는 것은 새롭게 사지 않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 냉장고가 점점 늘어나서 서너 대씩 사용한다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미스터리다. 냉장고가 부족해 대수를 늘려도 어느새 전부 다 꽉 차버리고 만다. 이곳은 한번 들어간 음식이 여간에서 다시 나오지 않는 곳, 흡사 블랙홀과도 같다. 수납 공간은 이렇듯 물건을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다. 물건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사용하고 챙기는 데 들어가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마저 빨아들인다. 그뿐인가? 정작 내가 활동하고 휴식하고 숨 쉬어야 하는 공간까지 잡아먹는다. 수납할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을 다 채우게 된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인가? 물건이 점점 늘어난다는 말이다. 공간이 없으면 일찌감치 처분했어야 할 물건을 계속 품고 있다. 심지어 불필요한 물건을 수납하느라 불필요한 수납 도구와 가구를 산다. 그야말로 물건을 모시고 사는 지경이다. 친구가 새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집안 물건을 정리했다며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다 쓰라고 초대했다. 가보았더니 말맞다나 현관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같은 종류만 해도 수십 개씩이나 됐는데 우산만 해도 12개나 됐다. 왜 이렇게 많으냐고 물었더니 여기저기서 기념품이나 선물로 받았는데 처분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두었단다. 친구 도와주는 심정으로 우산 몇 개와 수십 장의 셔츠를 받아왔다. 물론 집안에 들여오진 않았다. 친구 대신 미련 없이 처분해 주었다. 일상을 심플하게 정리하는 와중에 겉보기에 깔끔해 보인다는 이유로 새로이 수납 가구나 가구를 사고 싶은 욕망을 떨치기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미니멀리즘의 출발은 정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쓸모없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저 옷들이 모두 추억이나 재산일 수는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 쓸데없이 쌓아두게 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옷이다. 집집마다 가보면 온통 방마다 몇 층씩 옷을 보관해 두는 수납상자들이 쌓여 있다. 벽장이나 옷장만으로 수납이 되지 않아서 별의별 수납 도구들이 동원되지만 그마저도 흘러넘쳐 곳곳에 옷이 넘쳐난다. 패션 전문가들이 들으면 화를 낼지 모르지만 대다수 평범한 이들에게 옷은 유행을 심하게 타는 소모품일 뿐이다. 나를 표현해주는 상징,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표상, 취향과 품격이 드러나는 소품이라고들 하지만 대단한 갑부이거나 연예인이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면 실제 그런 값비싸고 아름다운 옷들을 소유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옷을 버리거나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 옷을 내 자녀나 손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기준으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유럽에선 이른바 명품으로 불리는 클래식 스카프나 레인코트, 겨울코트 등을 대대로 물려주기도 한다. 그런 옷이라 절대 버릴 수 없다면 모르지만 아마 그런 옷은 채 몇 벌도 안 될 것이다.
유행이 지난 옷, 체형이 바뀌어서 살 빼면 입어야지 하고 보관해둔 옷, 두 절기 이상 입지 않은 옷은 버리거나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등 처분하자. 유행이 돌아오면 언젠가 다시 입을 수 있을지 몰라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참고로 우리 집에는 옷장이나 서랍장이 따로 없다. 속옷과 양말을 제외한 모든 옷은 옷걸이에 걸어서 침실 옆에 붙은 드레스룸 행거에 수납한다. 상의와 하의, 짧은 옷과 긴 옷을 순서대로 걸되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채도별로 걸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요즘처럼 냉난방이 잘 되어 있는 시절에는 계절 구분 없이 옷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편이 실용적이다. 옷을 관리하는 나만의 방법 몇 가지를 더 소개한다. 첫째, 옷의 개수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새 옷을 하나 샀다면 기존 것 하나는 처분한다. 아니, 기존 것을 처분한 다음에 필요한 옷을 하나 산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이다. 필자는 참고로 계절별로 외출복 4벌, 평상복 4벌이라는 원칙을 정해두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냐고 의심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 자주 입는 옷은 그리 많지 않다. 둘째, 값싼 옷은 사지 않는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저가 브랜드 제품이나 패스트 패션이라 불리는 저가 제품은 사지 않는다. 이들은 대개 빠른 유행에 발맞춰 손쉽게 사서 입고 버리는 용도로 세탁을 하고 나면 변형이 쉽게 된다. 조금 비싸다고 생각돼도 좋은 원단으로 제대로 바느질해서 만든 옷을 사서 깨끗하게 관리해 입는 편이 좋다. 나이에 걸맞은 품격도 연출할 수 있다. 셋째,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처분한다. 이런 옷을 입을 상황이 생기지 않는 스타일이거나 다른 옷과 코디하기 힘든 옷이거나 샀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이다. 내년에도 분명 입지 않을 게 분명하다. 1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진다면 2년을 기준으로 해도 좋다. 미련 없이 처분한다. 옷부터 꼭 신경 써서 챙겨야 할 물건은 3가지뿐. 물건을 뺄셈한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고 소유하지 않고 욕망을 버려야 할까? 그렇지 않다. 삶의 질을 올려줄 몇 가지 핵심적인 물건들은 정말 좋은 것으로 정해두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도 좋다. 물론 이 경우도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사들여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라 품목마다 정해진 개수를 소유하되 좀 더 신경을 써서 장만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첫째, 속옷이다. 대중목욕탕에 가보면 연배가 지긋한 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 늘어지고 허름하고 변형된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몸매를 보정하기 위해 과도하게 조이는 속옷을 입은 모습도 본다. 속옷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의류이자 겉모습을 완성하는 뼈대와도 같다. 나이가 들면서 체형도 바뀌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아무거나 골라서는 소화하기 힘들다. 가급적 순면 제품, 조임이나 변형이 덜하고 옷을 입었을 때 라인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고른다. 필요하다면 전문 속옷 브랜드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꼭 맞는 사이즈를 찾을 필요도 있다. 속옷 개수는 종류별로 최대 7장을 넘기지 않되 1년에 한 번꼴로 모두 교체한다. 이너셔츠나 속바지의 경우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완전히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둘째, 수건이다. 수건은 웬만해서 내 돈 주고 사는 일이 적은 물건이다. 답례품 등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데다 모임에서도 시즌마다 찍어 나눠준다. 오히려 버리고 버려도 계속 쌓이는 게 수건이다. 필자는 선호하는 브랜드를 정하고 난 뒤에는 아예 수건 답례품은 받아오지 않는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감하면서 세안이나 목욕 후에 잘 삶아 좋은 냄새가 나는 뽀송뽀송한 수건이나 베스타올로 닦아내는 기분은 삶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준다. 베스타올은 1인당 2장, 일반적으로 수건으로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타올은 1인당 최대 7장, 세면대나 싱크대에 두고 쓰는 핸드타올은 10장가량이면 충분하다. 그 외에는 일절 필요하지 않다. 단 깨끗하게 세탁을 해도 탄력과 흡수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교체해준다. 셋째, 침구다. 요즘은 침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몸에 직접 닿는 침구는 순면이나 린넨 제품을 깨끗이 삶아 사용한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는 좋은 천을 사서 봉제를 맡겨 사용하기도 한다. 몸에 닿는 침대 커버와 시트, 베개 커버는 2종을 번갈아 사용하는데 누렇게 변색되기 시작하면 교체해준다. 겨울에 시트 위에 덮을 구스 이불이나 스프레드 역시 계절별로 2종이면 충분하다. 대부분 가정의 옷장 속에는 손님맞이 용도로 여러 장의 매트, 요, 이불 등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분은 한 벌 정도면 충분하다. 더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된다면 침구 렌터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여간에서는 그런 일조차 거의 생기지 않는다. 독립적인 생활이 중요해지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것이다. 가족 행사를 많이 치러야 하고 번번이 친척들이 와서 묵고 간다면 모를까. 사용하지도 않는 침구들을 두고 지낼 필요는 없다. 옷부터는 집안일을 적당히 요령껏 후다닥 해치우자. 누구나 정말 하기 싫어하는 집안일이 한두 가지씩 있다. 설거지는 괜찮은데 청소는 정말 하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 세탁기에서 축축한 빨랫감을 꺼내 넣는 일만큼은 죽어도 싫다는 사람도 있다. 집안일은 내일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무언가 다른 볼 일이 생겨 계속 뒤로 밀리는 특성을 지녔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티끌이나 먼지가 집안에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거나 세탁물이나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을 때도 있다. 집안일은 그때그때 하되 짧은 시간에 후다닥 한다. 이것이 집안일을 귀찮게 여기는 심리적 장벽을 이기고 하기 싫다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다. 장보기는 무슨 요일, 세탁은 무슨 요일, 청소 및 바닥 닦기는 무슨 요일 등 특정한 집안일을 하는 요일을 정해둔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모든 집안일을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이다. 필자의 친구는 모든 집안일, 즉 장보기, 청소, 세탁 등을 수요일 저녁에만 몰아서 한다.
평일 저녁이라니 의외였지만 결국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주말이면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바쁘고 평일 저녁이라 해도 주초와 후반에는 약속도 많다. 그러나 한 주의 가운데 날을 정해 2시간 정도 몰아서 모든 일을 훗다 해치운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하루 날 잡아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사실 자유로운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필자 역시 장보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는 토요일에 한다고 정해두었다. 부피가 큰 세탁물은 15일과 30일 아침에 세탁하는 걸로 못 박아두었다. 날씨가 좋으면 밖에 널어 말리지만 비가 온다 해도 건조기를 이용하는 등 그날 일기와 무관하게 정해진 날에 반드시 처리한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집안일을 한다고 집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눈에 띄는 곳의 먼지만 진공 청소기로 흡쳐낼 수 있고 여행이나 운동을 하고 나서 세탁물이 갑자기 쌓여서 세탁기를 돌려야 할 수도 있다. 그럴 때에는 작정하고 집안일을 한다는 기분 대신 무언가 볼일을 보는 틈새 잠시 한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속이면 좋다. 예를 들어 콩나물을 다듬거나 멸치를 손질해 두거나 마늘을 까거나 하는 일은 TV를 보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어폰으로 신나는 댄스 음악을 들으면서 춤추듯 청소기를 돌릴 수도 있다. 이렇듯 하기 싫은 일을 좋아하는 일 사이에 슬쩍 끼워 넣으면 기분 상하지 않고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다. 언제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만족스러운 일상이 되려면 당신에게 죽기 전 단 일주일이 남겨졌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아마도 비슷한 주제의 영화도 여러 있었던 듯하다.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에 목록을 적어 하나씩 실천하기를 권하는 방법론도 있다. 현재를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은 죽기 전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일을 매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바로 뭐뭐 때문이라는 핑계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잘 몰라서, 해본 적이 없어서,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또 하나의 이유는 계획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획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자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현재의 일상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싶지 않다면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최상의 비결은 시간 계획을 알차게 세우는 것이다. 취미생활을 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혼자서 책을 읽으며 호젓한 시간을 갖든 모든 것이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 그리고 시간의 레이어를 어떻게 겹겹이 쌓아가느냐에 따라 긴 시간이 흐른 후 당신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인생 전반전은 누군가가 시켜서 무언가를 해야 했던 일상의 연속이었다. 공부든 일이든 시키는 대로 잘하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고 주변의 평가도 흡족해진다. 그 결과 돈이나 사회적 인정 같은 보상도 받았다. 어떤 배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사회적 지위를 획득했느냐에 따라 시작점이 서로 다른 싸움이기도 했다.
공부나 성공 같은 단편적인 평가 항목만 적용되기도 하고 말이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비유하자면 모두가 맨몸으로 뛰어드는 백병전과도 같다. 무얼 하기로 마음먹었느냐에 따라 많은 걸 해내는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죽이는 사람으로 확연히 나뉜다. 돈이 많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처해진 조건이라는 계급장은 이 상황에선 먹히지 않는다. 온전히 나 자신과 씨름하면서 나오는 실력과 패기만이 이 장면에서의 진짜 실력이 된다. 필자는 해외 유학 경험까지 있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다가 전혀 새로운 가정방문 보호사라는 직업색에 뛰어들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초라한 직업일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나이가 먹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직업이었기에 이걸 선택했고 그로 인해 주어진 시간적 경제적 자유 속에서 하루하루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들을 경험해가고 있다. 더군다나 학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만 머무르며 공부만 하는 샌님 같던 성격도 많이 달라졌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몇 년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크나큰 차이가 생겨난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